그 어쨌든 본격적인 이제 대선 레이스가 네. 죄송합니다. 시작이 됐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직을 3년 만에 내려놓고 오늘 오전 10시에 그 이제 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9시 22분인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갔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지금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50만 표 이기거나 500만 표 지거나.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 대선처럼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0.73% 표차로 승리하거나 아니면 국민적인 그 분노 표심으로 내란 수계에 대한 심판 선거가 돼서 500만 표 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예고를 한 건데요. 의원님께서도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광장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내란 사태는 청년들 이 광장이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었고 민주주의 학교였습니다. 네. 언제 어느 시대나 젊은 청년학도나 청년들이 일어서는 그 나라는 항상 올바로 갔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도 상당한 표차로 우리 민주진영 이재명 후보가 네. 당선이 후보가 되면은 예. 압도적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추측을 네. 해보고. 예. 진짜 그런 과정에서의 뭐 앞으로 대선 레이스가 한 50일 남았습니다만은 한두 번의 정도의 어떤 곡절은 있겠죠. 있는데 이번 대선은 탄핵 정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500만 표 질 수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뭐 몇만 표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데요. 네. 어쨌든 아마 그 일방적 승리란 것은 왜냐하면 우파에서 윤석열이가 사라진 것이지 보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중간층들이 네. 중도층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층은 중심을 잡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중간이 아니다. 네네네. 관역을 깨뚫을 수 있는 적중이 바로 저는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도층이 이미 각종 여론조사 집회에서 보듯이 우리 민주당 쪽에 또 이재명 후보 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개발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총괄 특보 단장인데 네. 통상은 이 특보란 것은 대선 기간에 한 것인데 저희들은 이미 작년 7월 달부터 이 특보단에 한 60여 명 의원들을 가동을 했고 예. 각 분야의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예. 조직 화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해왔다고 자평을 하고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쭉 선거의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보면은 의부를 보면은 네. 공부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이런 우리 민족성이 저는 DNA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 무도한 또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아주 수렁에다 집어넣은 과연 윤석열 세력 집단들한테 표를 줄까?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결단코 내란 수계에 표를 줄이는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뭐 계속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앞서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일에는요. 지난 5일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나가지고 나라 위해서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잇따라 만나면서 사실상 관저 정치를 하고 있고 이제 가면 사저 정치를 또 하겠네요. 11일 날 이동하면. 자기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왜 나라에 의해서 일을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분의 정신 세계는 정말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로서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정성호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덕수 탄핵할 수밖에 없다. 대선 관리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의를 믿고 네. 그분의 연세가 70대 후반이기 때문에 선의를 믿고 대선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많은 신뢰를 보내고 네. 저도 그런 과정에서 인간적 애우르과를 해줬는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건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탄핵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내란 특검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란 특검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보면 한덕수, 최상목, 그다음에 심우정 이 세 사람이 내란의 길목을 막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징계 없이 그냥 가는 게 맞냐라는 국민적 판단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결정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지금 최상목 저 뭡니까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네, 미국 국채까지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비난받아야 아주 네, 마땅한 일이죠. 국민들은 지금 뭐 900만 자영업자가 월수 100만 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던데 맞습니다. 그만큼 민생이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기들은 뒤로는 이야기하다가 또 미국 국제까지 또 사들이고 이런 형태를 보면은 저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차제에 네, 헌법 수홀 의지가 없는 예, 이 한덕수 최상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이라도 바로 네.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인간의 선의의 마음에 양심에 기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죠. 그 뭐 깜냥이 안 된 사람이니까 그 뭐 일단 법적 절차를 예. 밟고요. 예. 어차피 지금 뭐 바로 저희들이 이제 50일이면 이제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예. 근데 50일 상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저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내란 복판에 끊임없이 이제 내란의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 그러니까 조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 수사는 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순리대로 공수처는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데 지금 수사 인력이 검사가 뭐 11분이라고요? 네. 그러던데 예. 그만큼 공수처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공수처에 임명도 않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특히 이 이한규라는 이 법꾸라지 네. 윤석열의 법 집사라고 네. 표현해야 됩니까? 예. 그런 분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 앞에 이런 경우는 단죄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단호한 조치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탄핵이라고 볼 수 없죠. 이완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한덕수를 비롯해서 예. 한덕수 포함. 왜냐하면은 대선이 50일 있으면 치러지는데 50여일 있으면 치러지는데 네. 그 상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정을 지명을 했다는 것은 이 막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프라임이랑 할 얘기가 많은데 오픈 프라이머리.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게 사실 민주당 안에서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예. 국민 참여 경선이 있고 국민 경선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국민 경선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이고 예. 국민 참여 경선은 당원 존재를 인정을 해주고 예. 50% 포션을 인정해주고 예. 그다음에 선거인단에 응모했던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 됐든지 간에 그 모수 50%를 5대5를 네. 하는 경우고요. 네. 국민 경선은 당원이 우리가 지금 125만입니다. 권리당원이. 네. 그리고 한 번이라 돈 낸 당원이 125만에서 250만입니다. 합쳐서. 예, 예. 그리고 일반 당원이 250만에서 500만입니다. 그 정도 숫자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 권리 당원이라 하면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키고 광장에 나가고
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비를 내는 분들입니다. 네. 5년 만에 가장 큰 행사를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원 중심 시대, 당원 주권 시대를 표방한 민주당에서 네. 명시 표방 민주당에서 이분들한테 그런 권리를 박탈하면은 누가 돈 내고 당 정당 활동하겠어요. 하겠습니까? 네. 이분들을 그건 제책시킨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이분들한테 자동적으로 그런 권한을 주고 어느 숫자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네, 국민들이 국민 선거인단이 선거인단. 공모하면은 예. 지금 어느 선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네. 저는 마지막에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국민 경선. 네. 네, 국민 경선으로 치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제 정당은 정책 연합을 하는 것이 저는 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연대를 하고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내각과 정부 기구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정책 연합을 해야 된다. 야오당. 정책 연합을 예.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 대선 때마다 늘 정책 연합은 하는데 당선되면 그 다음에는 이행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DJ 변화할 때도 다 그렇게 했고요. 예. 이게 지금 헌재 구성도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